두려운 눈빛 앞에 서 있던 날, 그래도 한 걸음 내디뎠지. 남들이 뭐라 해도 내 맘은 알고 있었어. 작은 용기 하나면 돼. 큰 결심이 아니어도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난 나를 믿을 거야. 작은 용기, 그거면 충분해. 두려운 눈빛 앞에 서 있던 날, 그래도 한 걸음 내디뎠지. 남들이 뭐라 해도 내 맘은 알고 있었어. 작은 용기 하나면 돼. 큰 결심이 아니어도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난 나를 믿을 거야. 작은 용기, 그거면 충분해. 두려운 눈빛 앞에 서 있던 날, 그래도 한 걸음 내디뎠지. 남들이 뭐라 해도 내 맘은 알고 있었어. 작은 용기 하나면 돼. 큰 결심이 아니어도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난 나를 믿을 거야. 작은 용기, 그거면 충분해. 어제 강주 BA에서 많은 분들, 리더 분들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데 이 작은 용기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못 하잖아요. 근데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이런 작은 용기였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 하나면 돼, 이렇게 말을 해서 오늘 아침에 이 작은 용기를 한번 올려드려 봅니다. 혹시 오늘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은 이 작은 용기,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만드신 노래인데 약간 중독성이 저는 있어서 이 노래 한번 다시 한번 열어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두려운 눈빛 앞에 서 있던 날, 그래도 한 걸음 내디뎠지. 남들이 뭐라 해도 내 맘은 알고 있었어. 작은 용기 하나면 돼. 큰 결심이 아니어도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난 나를 믿을 거야. 작은 용기, 그거면 충분해. 맞나요? 작은 용기, 그거면 충분한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이야기 좀 올려주세요. 카톡에 올리시면서. 잠깐만요. 저는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PM의 핵심 사업 이념이 사람을 돕는 거라잖아요. 진짜 이 4년이라는 사업을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런 말을 들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PM 사업을 4년 넘게 하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고마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하도록 도와줬고, 필요한 영양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왔고, 또 수입이 늘어갈 수 있도록 도왔고,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던 거. 이 PM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필요한 부분을 건드려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고마워, 이렇게 했겠죠? 저는 이 고마움을 받는 사람인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를 살짝 알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5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PM에서 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의 직업은 27년 정도 병원에서 임상간호사와 보험심사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양소의 역할 중에 지난주까지는 제가 했었죠. 제가 처음에 이 PM을 알고 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지? 그냥 이 신진대사만 이야기를 하면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먹고 싸고 배출하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알아보지라고 하면서 조금 더 공부를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항상 월요일 날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거 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도망가요. 근데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는 알고는 계셔요. 그분들이 물어봤을 때 이야기를 드리면 그분들이 더 믿음을 갖습니다. 신뢰를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지 그분들한테 요 내용을 막 다 알려드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벽난로 이론만 제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서 내 몸이 잘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만 주면 돼.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빼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는 분들한테 너무 많은 이야기를 알려드려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조금 사업을 한다면 지식을 장착을 하고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번 주에는 이 벽난로 이론에서 장작에 해당하는 부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관한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작, 그리고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이 성냥, 뭔가 불쏘시개, 불을 일으키는 능력, 이런 걸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액티바이즈 같은 거는 뭐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넣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필요 없는 이 타다 남은 재는 저희가 니스토레이트로 빼주고 이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 굴뚝이 막히니까 굴뚝을 떨어주는 어제 산화질소 어제도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산화질소가 들어있는 뮤노겐을 먹으면 너무 좋다. 왜냐하면 막히면 순환이 안 되면 저희가 제대로 뭔가가 영양소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순환까지 맡아주는 40대 이후에는 뮤노겐까지 들어가면 좋고 50대 이후에는 가장 먼저 시력에 문제가 오는 눈, 노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가장 문제되는 게 심장, 뇌잖아요. 이것까지 관리해주는 제네레이션 50까지 들어가면 딱 좋다. 이게 저희의 기본 세팅입니다. 뭐 어떤 거를 줘야 돼, 뭘 줘야 돼가 아니라 가장 기본은 3종, 파워 리스액티, 그 다음에 40대 이상에는 뮤노겐, 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걸 잘 해주고 50대 이후에는 눈, 뇌, 심장이 많이 노화가 되죠. 그 부분을 인커리지 시켜주는 그런 걸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만 그냥 기본 생각하세요. 뭐 줘야 돼 이런 거. 거기에다가 관절이 아파. 그러면 갤링핏. 그 다음에 좀 이 사람이 많이 노화되고 그랬다. 겉으로 보였을 때 노화된 게 보이면 안에는 더 노화됐잖아요. 그러면 뷰티 콜라겐까지 넣어주면 좋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뷰티 콜라겐은 20대부터 먹더라고요. 그만큼 노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빠르다. 이 생각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뷰티 콜라겐 행사 중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장작에 대한 이야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가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살짝 복습하고 갈게요. 그래야 저희 반복이죠. 반복을 계속 해야 복제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주차에 이 내용을 복습을 하려고요. 필수 영양소는 뭐라고 했어요? 몸이 스스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밖에서 채워줘야 돼요. 그 필수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이 있었어요.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먹어야 돼? 나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거야. 비타민, 미네랄은 필수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비히의 채소량의 법칙, 니비히의 법칙. 이게 저희 PM에는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가장 짧은 널판지가 물통 전체 높이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높이로 다 만들어주는 이걸 만들었다. 그 다음에 벽난로의 이론. 영양이 산소를 만나 에너지가 된다. 이 에너지가 되는 과정을 벽난로 이론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미네랄이 있다.
그 아래에 비타민이 있고 3대 영양소가 있다. 이거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1주차 때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들어오신 분도 이런 거를 강의를 했었구나. 이번 달에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주차에는요. 미네랄과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네랄은 뭐라고요? 방에 들어올 때 스위치를 켜는 역할. 스위치를 켜고 효소는 일꾼이에요. 스위치가 켜졌으면 실제로 일을 하는 일꾼인데요. 효소만 가지고는 힘들대요. 그래서 비타민이 그 일꾼에 딱 맞게 도와주는 조수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 우리 지난주에 했던 니스토레이트가요. 무기질 비타민 이게 제대로 갖춰져 있고 이 물통의 원리를 제대로 이 널판지 아까 보셨죠? 빠지고 넣고 이런 게 없이 니비 법칙이 제대로 적용된 제품이 니스토레이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척추 전문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70대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또한 그 오신 분들의 30% 이상이 척추 골다공증성 골절로 많이 오신다. 그래서 니스토레이트 영양을 계속 지금부터 넣어주는 한두 포로 1, 2천 원으로 이걸 유지할 거냐 아니면 2주 동안 누워 있어서 몇십만 원으로 갈 거냐 아니면 빨리 움직이고 싶어서 몇백만 원을 할 거냐 이건 선택을 하시라. 근데 오래 누워 있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문제가 많이 와요. 폐 기능도 약화되고요. 골격근도 많이 약화돼요. 골격 자체가 근육이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내가 건강할 때 채워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1, 2천 원으로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니스토레이트 하루에 꼭 연세 드신 분들은 영양소가 더 많이 빠집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많이 빠져요. 그럴 때는 니스토레이트를 드셨던 양에 거기에다 곱하기 몇 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작 이야기해야 되는 벽난로에 들어가는 진짜 장작 얘기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없이 내 몸이 에너지가 날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 열량을 내는 거. 단백질은 4kcal다. 1kg에. 탄수화물은 1kg에 4kcal다. 지방은 1kg에 9kcal 열량을 낸다. 그 말의 의미는 에너지를 낸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잘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항상 저희 PM은 벽난로 이론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을 맞춰서 내놓은 제품이 거의 없대요. 하나하나만 내서 먹어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에너지는 넣어주고 이게 잘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잘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필요 없는 거 빼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을 잘 넣어줬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탄수화물 밥 먹으면 무조건 살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희도 그렇게 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밥량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밥량 줄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밥량이 어떤 밥을 말하는지 한번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지방 먹으면 고지혈증 생겨. 무조건 나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한데 정말 나쁜가? 지방이 정말 나쁜가? 지방이 우리 몸에 진짜 필요 없는데 내가 이걸 먹고 있나?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몸에 근육, 피부, 심지어 항체까지 만드는 재료가 뭘까? 제가 정말 그랬잖아요. 와, 이게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지난 4월 달에 그걸 많이 느꼈다고.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고. 제가 몸이 아프신 분들은 더 느껴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내 몸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 영양소가 들어가면요. 특히나 PM 제품은요. 세포가 필요한데 쏙 들어가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느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벽난로의 장작을 가지고 보면은요. 저희가 탄수화물 지방은요. 연료용 장작이래요. 똑같이 단백질도 연료용 장작은 맞는데 저희는 우리 몸에서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부분에 가서 먼저 쓰여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건축 자재랍니다. 뭘 만드는 건축 자재? 벽난로 자체를 짓고 고치는 재료래요. 단백질은 벽난로를 자체를 짓고 고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중요하죠. 이 벽난로가 없으면 어떻게 써요? 이 불을 제대로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탄수화물 지방은요, 활활 타요. 그래서 에너지를 내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아, 탄수화물 지방은 우리 몸에 진짜 먼저 에너지를 타게 해주는구나. 단백질은 아, 벽난로 자체를 짓고 고치는 재료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단백질도 에너지를 내는데, 탄수화물은 똑같이 에너지를 내는데, 근데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몸이요. 에너지를 쓰는 순서가 있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벽난로를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인데 그거를 갖다 떼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먼저 탄수화물을 뗀답니다. 탄수화물을 해서 저희 열량을 내게 하고요. 그 다음은 지방을 꺼내 쓰고 그 다음은 단백질을 그 지방을 다 쓰고 나면 단백질까지 넣는데요. 그래서 단백질은 이미 근육이나 효소나 호르몬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근데 이걸 태우는 벽난로 벽돌을 뜯어 태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내가 이 벽난로를 뜯어서 태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간간히 있었는데 제가 그 벽난로를 넣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이 에너지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이 단백질이 쓰이는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리 몸은 항상 우선순위부터 하겠죠. 근육, 효소, 호르몬을 만드는데 단백질이 먼저 쓰이고 에너지를 내는데 탄수화물, 지방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방이 가장 나중에 탄다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것 중에 하나였던 이거였던 것 같아요. 글리코겐이라는 거는요, 전장된 탄수화물인데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먼저 소진이 된답니다.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간하고 근육에 소진이 딱 이게 되어 있대요. 간에는 한 100g 정도 있고요. 근육에는 나머지 이 400g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우선 제가 밥을 지금 안 먹잖아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칼로리가 있다는 거, 포도당으로 가면서 나오는 열량이 있다는 거. 그러면 400에서 500이면 한 4, 4, 16, 1600에서 2000칼로리 정도만 나온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이 주된 에너지원이래요. 근데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몇 주가 유지될 수 있어요. 대부분 마르신 분들은요, 굉장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방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마르신 분들은. 그래서 되게 음식이 안 들어갔을 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몸이 최대로 아끼는 재료예요. 단백질 전략 효과를 낸다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제가 지금 디톡스를 하고 있거든요. 디톡스를 하면서 제가 제 몸을 날마다 인바디를 하면서 제가 근감소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체지방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한데 내가 안 넣어줬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시 물어봤겠죠. 이걸 하면서 다이어트 하면 근육부터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평상시 저희가 먹을 때는 데일리로 먹을 때 날마다 단백질은 하루에 0.8g에서 1g 정도는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60kg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60kg면 68에 48, 48g에서 60g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요. 이거의 1.5배에서 2배를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 먹던 단백질의 양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근육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웨이수도 더 드셔주세요. 뭣도 더 드셔주세요. 하는 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 운동 부족 같은 다이어트 방법이 문제라는 거.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아직 사업가가 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끓여주던 소고기국 이거에서 오는 그 소 냄새를 저는 되게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에 어찌 보면 아직도 적응을 못한 부분과 이 저기 뭐죠? 뷰티에 그 냄새가 좀 민감하게 제가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걸 보면서 내 몸을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 생각하지 말고 넣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지금 디톡스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단백질이 하는 일 아까 보셨죠? 벽난로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요. 내 몸이 벽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내 몸에 있는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을 만드는 기본 재료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일꾼인 효소, 그 다음에 내 몸의 호르몬, 항체도 전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몸에서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세포는 날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단백질 안 넣어준다? 안 돼요. 날마다 넣어줘야 돼요. 날마다 넣어줘서 꾸준히 날마다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연세에 있는 분일수록 더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일수록 더 용량을 늘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율을 하세요. 저희는 의료인은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 해드리는 분은 의료인은 아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가서 문의하세요. 어느 정도 제가 먹으면 되나요? 했을 때 저희가 그 양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웨이도 양이 있고 어디도 양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의사분들한테 내가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한번 문의하고 오시는 걸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에도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요, 몸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채워줘야 돼요. 이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 PM 제품에 어디가 있죠? 가장 필수 아미노산만 있는 데는요, 프로쉐이프 A 플러스에 있어요. 근데 웨이에도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비필수 아미노산도 들어있고요. 또 하나 어디에도 있어요? 프로쉐이프에도 들어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이거 잘 아시고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거기에 들어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음식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은요, 이 아미노산으로 조립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 비필수 아미노산은 아미노산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이 스스로 만든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하는 역할이 있어요. 각각. 조금 어떤 분들이 물어볼 때를 대비해서 이거는 알고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BCAA라고 해가지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대부분 어떤 다른 네트워크 제품에서도 BCAA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류신, 이소루신, 발린인데 이게 근육 단백질 합성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소래요. 그래서 요 제품만 마련해서 만드는 분들이 있고 또 근육 단백질 합성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면은 요런 성분들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제품들은.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PM에 운동하시면서 드시려면 프로쉐이프 A 플러스 드시면 좋고 웨이 드시면 참 좋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신은요. 콜라겐 형성하고 칼슘 흡수를 도와준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라이신은 콜라에 라이신을 따서 콜라겐 형성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칼슘 흡수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트립토판은요. 세로토닌의 원료예요. 세로토닌 호르몬 하면은 뭐라고 하죠? 내 마음과 연관이 있어요.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건 기분하고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뭘로 바뀌냐면요.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면하고도 연관이 있죠. 근데 그 원료가 뭐라고요? 트립토판이요. 트립토판이 있어야 세로토닌도 만들고 세로토닌에 의해서 멜라토닌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잤을 때는 우선 니스토레이트도 괜찮아. 근데 니스토레이트가 효과가 없어? 그러면 우리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어. 이야기를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페닐알라닌은요.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굉장히 필요해요. 도파민하고 연관된 질환이 뭔지 아시죠? 파킨슨 질환이요. 여기 진짜 그래서 파킨슨 질환 같은 경우에 도파민 성분들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 요거 들어가면 이 도파민 형성이 잘 되니까 신경전달물질 합성에 도움 필요하니까 도움이 좀 되시겠죠? 다음 메티오닌, 트레오닌, 히스티딘은 조직 합성과 대사 전반에 관여를 합니다. 저희 필수 아미노산은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흡수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돼요. 비필수는 합성이 되지만 필수 아미노산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가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 분, 내가 혹시나 니스토레이트 먹었는데도 잠을 못 자. 아, 내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구나. 그러면 웨이나 프로쉐이프 A 플러스를 드셔주세요. 그러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프로셰프 기본형, 우리 대부분 보면은 저희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프로셰프 기본형 라벨에가 실제 제품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육, 결합 조직 등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이다. 효소, 호르몬, 항체 구성에 필요하다. 아까 제가 단백질 이야기 다 드렸죠. 체내 필수 영양성분 활성 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하다. 어렵죠? 뭔 말인지 이거 이따가 살짝 이야기 드릴게요. 체액과 산염기 균형 유지에 필요하다.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살짝 이야기 드릴게요.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방금 말씀드린 단백질의 역할이 이제 그대로 제품 라벨에 다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것 중에 하나가 효소, 호르몬, 항체 구성에 필요해.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봤었거든요. 근데 미네랄 비타민이 몸속에서 실제로 이동할 때도요. 그 부분이 이게 체내 필수 영양 성분, 활성 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대한 부분인데 미네랄 비타민이 몸속에서 실제로 이동하고 보관되려면요. 단백질이라는 그릇이자 운반 수단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단백질이 필요해서 이 내용이 그 말이래요. 체내 필수 영양 성분 활성 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단백질은 특히 알부민 요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알부민을 먹어야 된다. 근데 알부민은 진짜 흡수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알부민은 이렇게 아미노산이 나고 다른 성분들이 합쳐져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알부민하고 헤모글로빈 같은 이런 혈액 속 단백질이 몸속 수분이 제자리에 있도록 붙잡아주고 어제도 누군가가 저기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핀라인방에 알부민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저는 자세히 봤었거든요. 이 알부민이 몸속에 혈액 속에 수분을 잡아줘요. 근데 혈액 속에 수분이 없고 체외액으로 빠지면 우리 몸이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니까 부종이 오더라. 그래서 제가 이 알부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필수 아미노산이 프로셰프 A 플러스를 넣어드렸다.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이 알부민, 헤모글로빈 같은 혈액 속 단백질이 몸속 수분이 제자리에 있도록 붙잡아 주고요. 동시에 몸의 폐하가 너무 산성이나 염기성으로 치우치지 않게 완충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체액과 산염기 균형 유지에 필요하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단백질은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kcal 에너지를 내줘요. 또 포도당이 부족하면 포도당으로 만들어줘요. 지난번에 제가 탄수화물, 포도당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꼭 먹어야 된다? 그랬나요? 어쨌나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1주차에 이야기했는데 포도당은 안 먹어도 된다. 몸에서 만들어진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 이야기가 그거예요. 포도당이 신생이 됩니다. 이 단백질로 인해서요. 포도당이 부족하면 포당으로 만들어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프로쉐이프 A 플러스 먹으면서 엄청 살이 찌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몸에 그만큼 단백질 성분이 많았을 수 있어요. 이 남으면 지방으로 저장이 될 수 있답니다. 이 에너지 프로쉐이프 같은 이런 단백질 성분이요. 필요 이상으로 넣는 아미노산은요. 결국 지방으로 저장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좀 살이 찐다. 그럼 내가 너무 많이 넣어줬구나.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모르니까 이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내 몸에 넣고 빼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내 킬로그램당 0.8에서 1kg은 먹어줘야 되는 게 단백질이다.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 1.5배에서 2배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그래야 근육의 감소가 없다. 이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갑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운반과 저장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 저도 모르니까 같이 공부합니다. 영양성분은 혼자 힘으로 혈액을 타고 이동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헤모글로빈 하면은요, 이게 글로빈이라는 그 단백질을 타면서 가는 거예요. 산소를 온몸의 세포까지 운반해 주는 게 헤모글로빈입니다. 혹시 우리가 단백질 첨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면요. 트랜스페린이라는 검사를 아마 병원에 가면 하셨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서 보면은 페리틴이나 트랜스페린이라는 검사를 좀 하거든요. 저도 그냥 그 생각 안 하고 이런 검사를 하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철분 부족으로 인한 건지를 보려고 해서 그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철분을 혈액 속에서 운반하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또 페리틴은 철분을 간 비장에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기도 하거든요. 이 과정들이 온다는 걸 조금만 운반과 저장하는데 필요하다는 거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비타민, 미네랄이 몸속에서 이동 보관되려면 단백질이라는 그릇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몸에 힘이 없어요. 근데 액티바이즈 드시면 어때요, 여러분? 엄청 몸에 힘이 나죠. 에너지가 나죠. 액티바이즈 안에는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포도당, 탄수화물이 마지막 단당류로 됐을 때 만들어지는 게 포도당이잖아요. 이게 가장 빠른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액티바이즈 먹으려고 일어나시는 분들은 에너지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뇌도 근육도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씁니다. 그러니까 뇌가 쓰는 게 이 포도당이에요. 근육도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요. 근데 저희가 탄수화물이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포도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희 몸에 정말 에너지로 쓰는데 정제된 포도당 있죠? 흰쌀밥, 흰빵, 설탕. 이게 그냥 정제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혈당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왜냐? 이 정제된 거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 이유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현미나 통곡물이나 채소 같은 이런 성분들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저희가 C밸런스를 먹으면 뭐라고 해요? 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게 하지 않고 우리가 9년 동안 연구에서 나오는 C밸런스라는 이 우리 PM의 제품 자체가 당뇨 있는 환자들이 먹으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이게 천천히 올려주는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식전 30분에 먹으면 엄청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 즉각적인 문제예요. 제가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요. 췌장에서 당연히 인슐린을 막 분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빨리 내 몸의 세포 속으로 넣어주려고. 그래서 인슐린이 과하게 나와서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뚝 떨어집니다. 혈당이라는 거는 내 혈액 속에 있는 당이에요. 세포에 들어가기 전 단계예요.
근데 내가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혈당에, 혈액 속에 있는 당이 뚝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저혈당이 온답니다. 그 반응성 저혈당이래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은 어때요? 갑자기 피곤하고 나른해지는 경우 있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졸리기도 하시죠. 이런 분들은 내가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은 게 아닌가를 한번 우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면요, 배가 고파요. 그리고 단 음식이 또 당깁니다. 왜냐? 내 몸에 혈액 속에 당 성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장기적으로는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이제 둔감해져요. 계속 일을 하게 하면 어떤가요? 저희도 계속 일을 하게 하면 지치잖아요. 이 세포도 인슐린 계속 일을 하게 하니까, 그리고 췌장도 계속 일을 하게 하니까 아이고 힘들어 해서 이제 파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나면 그 다음으로 오는 게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경로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당뇨병이 왔다는 거는요, 내 몸이 내가 식생활 활동을 10년 이상, 20년 이상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주인인 내가 내 몸이 반응하는 거를 말을 듣지 않고 몸이 말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무조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아, 나 더 이상 못해. 이게 인슐린 저항성으로 오고 제2 당뇨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또 보시면 남는 포도당이 활동 에너지보다 체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요.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내가 몸에 살이 많다, 체지방이 많다. 그러면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강해졌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당뇨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해요? 다이어트하고 내 몸의 체지방을 줄이면 이거 당뇨 없어질 수 있어요. 고지혈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저희가 이 당화혈색소가 아니고 뭐죠? 식사 후에 혈당이 피크를 찍는다. 그러면 혈관 내벽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라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요, 복합 탄수화물을 고민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 먹으라고요? 현미나 통곡물이나 채소 같은 거, 이런 거를 드셔주시면 좋아요. 네, 흰쌀밥, 흰빵, 설탕. 대부분 내가 아프고 나면 이걸 드셔요. 현미, 통곡물, 채소. 근데 내 몸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나 너무 졸려, 너무 나른해, 식사하고 났는데 피곤해. 그러면 내 몸이 지금 말을 하는구나. 너 제발 정제된 거 먹지 말고 제발 현미나 통곡물이나 채소 좀 먹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지방이요. 제가 뭐뭐 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 엄청나게 중요해요. 진짜 이게 오해받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보면은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도 합니다. 보면은 이제 막 내용들이 다 달라요. 막 고기를 많이 먹으라, 뭘 많이 해라,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지방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겠죠. 진짜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세포막에 구성되는 성분 중에 하나고, 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한다는 걸 좀 아시면 되고요. 또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예요. 저희가 나이가 되면, 갱년기가 되면 없어지는 호르몬도 있죠. 줄어드는 호르몬도 있죠.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고,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넣어주면 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백질도 호르몬을 만들어요. 지방도 호르몬을 만들어요. 근데 이 호르몬은, 지방에서 만드는 호르몬은 우리 스테로이드 호르몬, 성호르몬 같은 게 이 지방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내가 좀 스태미너가 빠졌다, 힘들다, 그러면 제가 지방을 넣어주면 훨씬 이런 게 다릅니다. 간간히 그러잖아요. 우리 그 뭐죠? 그거 뭐 즙을 먹죠? 장어즙 이런 거 먹으면 지방을 막 넣어주잖아요. 근데 내 몸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막 넣어주면 스태미너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 몸에 이 호르몬을 확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호르몬? 성호르몬. 성호르몬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 말이 나오는 게 뭐 장어의 꼬리를 먹으면 어떻다는 게 아니라 장어 자체를 먹으면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지방이 문제가 있는 거는요. 트랜스 지방, 또 과가공된 지방, 또는 지방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이나 과가공된 지방. 또는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은 몸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어줘야 돼요. 전 이게 왜 이걸 먹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몸이 못 만드는 거니까 필수 지방산 중에 못 만드는 거니까 꼭 드셔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용성 비타민 ADK는요.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된다는데 우리 PM하고는 달라요. 일반적인 음식을 먹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물을 먹고 뭘 먹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희가요. 아침에 샐러드 먹는 분들 있죠. 샐러드에다 뭘 넣어서 먹으면 좋다고 해요? 올리브 오일이요. 지방이 들어가잖아요. 지방이 들어가면 뭐 때문에요? 담즙이 나와서 이게 역할을 제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샐러드를 먹을 때는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먹으면 좋아 라고 하는 이유가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지방이 아예 없는 식사를 하면 지용성 비타민을 아무리 챙겨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된대요.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지방은 비타민이 일할 수 있게 돕는 또 하나의 조력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PM에는 해당이 안 돼요. 일반 음식에 해당이 됩니다. 아침에 저희가 샐러드 먹을 때 뭘 뿌려 먹으면 좋다고요? 예, 올리브 오일이요. 지방을 넣어 먹으면 좋아요. 그 이유가 담즙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간에서는 담즙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쓸개에 저장되고 우리가 많은 지방을 먹으면 이 쓸개에서 많은 지방이 나와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쓸개 떼신 분들 많으시죠? 쓸개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쓸개는 담즙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요. 담즙을 저장하는 데거든요. 근데 제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이 쓸개에서 엄청난 담즙을 내줘서 소화를 잘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간에서 만들기 때문에 간에서 이 담즙을 만들기 때문에 간에서 계속 쫄쫄쫄쫄쫄쫄 나와요. 그래서 이 담간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지방을 섭취를 하면 담즙을 떼신 분들은 문제가 되더라고.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 지방을 먹어도. 근데 한 지방은 쓸개를 떼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면 담간이 이 쓸개의 기능을 하는 그런 담즙을 담아놓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또 좀 바뀐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된 기능은 아니겠죠. 이 기능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담즙은요,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입자로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작은 지방 입자 안에 비타민 A, D, E, K가 함께 실려서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샐러드를 드실 때 우리 오메가3를 같이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다. 담즙이 없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요. 이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되는데, 근데요, 이거는 아까 담즙, 지방, 비타민 얘기는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PM 제품은요, 물을 만나는 순간 이미 담즙 역할을 하는 게 다 기능을 해버려요. 수용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담즙이 없는 분들도 이 담즙이 없다기보다 이 쓸개를 떼신 분들,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이미 수용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아주 잘 흡수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일반 음식이고요. 우리 PM은 이 담즙이 없어도 아주 수용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 없어서 드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PM 제품의 오메가3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필수 지방산이니까. 필수 지방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짝 이야기할게요. EPA와 DHA가 혈행 건강에 굉장히 관여합니다. 저희 뇌와 눈에 DHA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지 아시죠? 필수 영양소입니다. EPA는요, 우리 혈행을 막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가 우리 오메가3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E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저희 PM 제품은 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항산화하는 것까지 모두 다 들어있는 제품이 PM이다. 그 말씀 드렸죠? 이게 비타민 D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 또 비타민 D가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관여하고요. 나이아신 비오틴이 지방이 실제로 에너지로 쓰이도록 도와줬어요. 저희가 뭐라고 했죠? 리비의 법칙이 여기에 제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EPA, DHA, 비타민 E, 비타민 D, 나이아신, 비오틴. 이 오메가3만 들어도 제 몸에서 잘 활용돼서 잘 쓰이고 필요 없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기관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 이게 오메가3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리비의 법칙이 제대로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프로쉐이프 A 플러스로 보는 이제 단백질을 제가 조금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 필수 아미노산이 프로쉐이프 A 플러스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6가 왜 함께 들어있는지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요, 필수 아미노산을 채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CAA, L-이소로신, L-로이신, L-발린이 근육 단백질 대사에 굉장히 관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8종도, 이 아미노산 8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이 뭔가를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먹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비타민 6를 넣어놨을까? 아시죠? 즉 비타민 6가 이 필요한 부분이 이 아미노산을 우리가 소화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수 아미노산에 다른 게 안 들어가도 이게 소화를 해서 제 몸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비타민 6가 들어가 있다. 아미노산이 잔뜩 넣어놔도 이걸 이용하지 못하면 비타민 6가 없으면 짧은 널판지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넣어주는 이유가 들어가서 에너지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6를 프로쉐이프 A 플러스는 필수 아미노산에 이 비타민 6를 꼭 넣어놨다. 제가 보면 이게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리비의 법칙을 제대로 달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단백질만 있는 걸로는 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순수하게 단백질만 넣어놨어요. 유청 단백질 농축이 99%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의미한 부원료가 없대요. 단백질 본연에 집중한 게 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몸에 항상 기본적으로 먹을 양은 내 몸에 1kg당 0.8에서 1kg을 단백질을 먹어야 돼. 근데 다이어트 하는 동안은 1.5배에서 2배를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웨이 스푼 있잖아요. 큰 스푼으로 2스푼을 먹었을 때 22g인데 여기에 단백질이 16.6g이랍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해서 하세요. 16.6g이니까 내가 다이어트 할 때는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근육, 효소, 호르몬, 항체 구성에 필요하고요. 영양성분 운반, 저장, 체액균형, 에너지, 포도당, 지질 합성에 필요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이야기인지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크레아틴 플러스예요. 이건 운동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선택하는 건데 크레아틴 플러스를 드시고 운동하는 분과 안 드시고 운동하는 분은 이 달리기 달리기 할 때 정말 다르더라고요. 마라톤 할 때 거리도 짧아지고 피곤함도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크레아틴은 우리 이 흡수되면 95%가 골격근에 저장이 되고 근력 운동 시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에는 소량만 들어있대요. 그래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크레아틴 플러스는 굉장히 순수 크레아틴인 거 아시죠? 이게 들어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도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운동할 때는요. 이 마그네슘이 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땀을
땀을 흘리는데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27%가 들어있다고 해요. 저희는 PM은 뭐예요? 리비의 법칙을 만들었고 내 몸의 에너지화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 부분이거든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건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저희 프로쉐이프에 들어있어요. 프로쉐이프는 우리가 식사 대신에 먹을 수 있으니까 아시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 오메가3, 지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나머지 내가 이제 프로쉐이프 다이어트 할 때는 프로쉐이프 들어주시면 좋고 하루에 2끼 정도는 유동식으로 드신다면 프로쉐이프로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아까요 정제된 거 말고 우리가 현미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드시면 좋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만큼은 리스토렌이나 프로쉐이프처럼 보충제로 이제 따로 채워주는 영역이 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작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이 장작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으로 말씀드리는데 단백질은 정말 필요합니다. 매 식사마다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희 몸에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어제 먹었다 해서 말 게 아니라 꾸준히 드셔주셔야 되는 거고요. 탄수화물은 정제보다 복합 탄수화물이 더 안정적이다. 하지만 포도당은 안 먹어도 내 몸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막 밥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는 하시면 되고요. 지방은 세포막 재료입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는 조력자고요. 오메가3는 필수거든요.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세포막을 부드럽게 해줘요. 영양소가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오메가3부터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한번 이번 주 한 끼만이라도 흰빵 대신에 통곡물이나 채소로 드시면 됩니다. 빵도 괜찮아요. 근데 통곡물 빵이나 이 채소 드시면서 채소에도 올리브유 넣어서 드시면 아주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드시면 좋고요. 우선은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지금 일주일 정도 제가 화요일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제 몸을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를 보신 분들 많이 달라졌네 지난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몸을 많이 혹사를 시키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 몸을 해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과정을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단백질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벽난로 1호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네, 저희는 사업자니까 초대가 답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꾸준히 하는 게 답이고요. 한 번 한 번 퐁당퐁당이 아니라 한번 쭉 들어가서 임계점을 한번 넘어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초대를 하는데 밴드 초대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밴드 초대 다음 주는 이경민 SP님, 그 다음에 장한나 GP님, 김태영 마스터님, 조민숙 SP님, 그 다음에 저 이렇게 해서 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아시듯이 신규 초대가 답입니다. 이쪽에 들어와서 들으시고 그냥 소비자도 들으셔도 좋아요. 알고 먹으면 제가 10배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알고 드시면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해 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 상반기 하반기로 힐링 캠프 하는 거 아시죠? 1박 2일 세미나. 이게 9월 4일에서 5일 합니다. 이게 충주 수안보에서 하거든요. 근데 오시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오시는 것보다 내가 뭔가 돈을 내고 와서 하면 얻어가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비가 75,000원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 그냥 우리 팀들끼리 한번 휴가 냈다. 1박 2일 그냥 우리 세미나 한다가 아니라 그냥 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참가비는 75,000원이지만 와서 그냥 무료하지 않고 즐겁게 또 알차게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에서 5일 꼭 시간 내서 오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제도 저희 광주에서도 이거 끝나시고 힐링 캠프 오십시오 했더니 처음에 미적미적 하신 분들도
가겠습니다. 늦게라도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오셔가지고 이거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3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BA 프로모션이 마감인 거 아시죠? 이거는 지금 류노게는 품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갤링핏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갤링핏이 관절 통증과 근육통, 신경통에 정말 효자라고 하거든요. 같이 뭐하고 같이 드시면 좋다고요? 리스토레이트하고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리스토레이트 한 포에 갤링핏 이렇게 그 두세 스푼 타가지고요. 400cc, 500cc에 타서 그냥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럼 몸에 안 좋은 거 배출되는 리스토레이트와 더불어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고 이 갤링핏에 필요한 이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히알루론산도 들어있고 글루코사민도 들어있고 비타민 C, 아연, 구리, 커큐민 이런 게 다 들어있고 황산 콘트로이친까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해조 추출물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관절에는 혈관이 없잖아요. 그 혈관 문을 열어주는 해조 추출물까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갤링핏을 먹으면 아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염증을 다스려 주느라고 아프고 나중에는 부드러워진다는 이 느낌을 합니다. 보시면 염증 완화, 관절 유연성 증가, 관절 통증 감소 이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만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어제 저희 언니였던 분이 이제 그 말했어요. 손가락이 그 굽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염증이 발생을 했는데 언니가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갤링핏하고 이 뷰티였어요. 그걸 먹으면서 본인이 체험을 하면서 아 이게 왜 이러지? 병원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이 굽어져 산다고 하는데 왜 내가 한 달 동안 꾸준히 그냥 3스푼 이렇게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달라졌지? 이게 저는 요 두 가지가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혈관이 막히고요. 관절은 쑤시고요. 요실금이 옵니다. 나이 드시면 아시죠? 콜라겐이 인체에 두피에는 70%, 모발, 뼈에는 30%, 관절 열골에 70%, 인대에 80%, 인대 그리고 눈, 치아, 피부에 75%가 있고 근육에 6%, 심줄에 90%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손톱, 발톱에도 콜라겐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 맛있게 드시는 방법, 또 성형 미인이 되고 싶은 방법은요. 물 500cc에다 뷰티 3스푼, 젤 슈츠 2스푼, 액티바이즈 5스푼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액젤뷰라고. 액티바이즈 5스푼에 젤 슈츠 2스푼에 뷰티 3스푼, 액젤뷰.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성형수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 저기 해보시고 어제 누가 저기가 하셨잖아요. 저기 김장미 사장님이 이거 한 통, 일주일에 한 통을 먹으면 그것도 부지런해야 먹는다. 근데 그렇게 먹으면 사람이 내가 나를 몰라본다. 이 정도로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제 요 바로 해 요 내용으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 바로 너 이거 듣는 바로 너 말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몇 가지를 알려줄게 잘 들어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 얘기 다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 너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당장 시작해 그냥 무턱대고 A4 종이와 펜 하나 들고 네가 하고 싶은 걸 전부 싹 다 종이에 적어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냥 일단 해봐 생각은 원래 끝이 없어 걱정도 끝이 없지 근데 첫걸음 한 번 떼면 의외로 별거 아니야 그냥 해 제발 해 그냥 제발 해 이거저거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시작부터 제발 해봐 그냥 해 제발 해 그냥 제발 해 계획만 할 줄 아는 천재보다 실천을 바로 하는 바보가 되어봐 넌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매일 같은 말을 하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 근데 세상 어떤 사람도 준비 끝난 적은 없어 다들 겁을 안고서 첫 발을 내딛는 거야 100번 계획 세운 사람보다 한 번 부딪힌 사람이 더 빨라 지도만 들여다보다
괜찮아 원래 처음은 다 그래 실패도 해보고 창피도 당해보고 그래야 길이 보여 완벽한 날은 오지 않아 준비 끝난 날도 오지 않아 내일은 항상 내일이고 오늘만이 진짜야 지금 이 순간 지나가면 또 다른 핑계를 찾겠지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 그러니 일단 해보자 그냥 해 지금 해 바로 지금 해 내일로 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한 걸음 걸어봐 그냥 해 지금 해 바로 지금 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편이야 망설이는 시간은 이제 그만 그냥 해 지금 해 바로 지금 해 언젠가 할 거라면 오늘 해보면 첫걸음이 모든 걸 바꾸니까 그냥 해 지금 해 바로 지금 해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가만히 있는 것보단 훨씬 나니까 거기 너 그래 바로 너 이거 듣는 바로 너 말야 듣고만 있지 말고 이제 가서